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문제를 이제 사실을 수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는 방법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지, nothing.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선택하지 않는다 해서 항상 파지티브한 태도는 아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참여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적인 내용이 아니고 또 카리스마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왜 그래 해야 되는지 이유와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자, 이유 있는, 자,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광고 회사 결과를 보면 이제 광고를 만들 때 광고주들이 관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 뭐 회사로라든지 그 뒤에 배경에 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광고 모델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광고 회사에서는 이제 각종 아이디어나 참신한,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데 각종 회사에서 간섭이 너무 막 들어가 버리면 광고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하고 틀리게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자, 그런 간섭이 또 너무 많아도 안 좋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러한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자, 선택을 할 때, 자, 해결책을 선택할 때, 자, 단지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바른 것은 뭘까요? 이익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것,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재료에 대한 신선도에 대한 고집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기준 내에 벗어나면 폐기를 한다든지, 자, 그런 이제 버리는 것도 이제 선택이고, 그걸 팔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거. 자, 안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걸, 자, 제품이 올바르지 않으면, 퀄리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판매를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 어떨 때 타협을 한다? 자, 자원이 부족해서. 자,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나 비용 등,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재료를 해놨는데 막말로 비용, 자, 이게 아까우니까 그냥 조금 먹을 수는 있지만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비용이 아까우니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은 먹어보고 그냥 다 떠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밥집에 밥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분이 날아가고 변색이 되고 누렇게 좀 떠가 있잖아요. 한 번씩 가보면 밥집에 어제 만들어진 그런 밥들 있잖아요. 그런 밥들이 막 나와요. 밥통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잘하는 밥집에는 뭐가 있냐면은 크다란 밥솥에 밥을 한꺼번에 해서 막 퍼담아 놓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밥솥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손님들 오는 걸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밥을 막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신선한 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밥에 대한 퀄리티가 틀리겠죠, 그죠? 자, 그런 밥집의 고집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어떻게 된다? 아주 큰 밥솥에 한 번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온장구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려면 뭐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런 고객의 컴플레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밥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밥을 했다면은 이 밥에 대한 유효시간은 몇 시간? 뭐 2시간이다. 그러면 이 2시간 후에는 이 밥들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적정한 양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해결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선택을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 중에 또 하나는 뭐다? 사람이 부족했어. 자,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자, 뭐, 수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자, 능력적인 사람도 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능력. 자, 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보는데, 골목 식당 같은 데 보면, 누가 해요? 그 주인이 아주 자그만하게 오만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청소 뭐 그 다음에 준비 그러니까 뭐예요? 밤새도록 하고 몸은 피곤하고 거기다가 서비스에다가 판매에다가 뭐 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문제에서 이제 또 어떻게 사람을 진짜 잘하는 사람을 이제 돈을 좀 더 줘야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사람을 섭외를 한다든지. 좀 먼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참 어려운 여건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외식 경영에서는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타협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타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러한 타협을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이 타협이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은 다시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절충안을 선택한다든지 절충안을 포기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절충안을 선택한다는 거는 절반은 받아들이고 절반은 안 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자, 그 다음에 아예 안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지금 당장의 비용,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이 초점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이제 고객들이 진정으로 만족해야만이 다시 또 돌아오고 우리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우리를 재방문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다시 올 확률들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 요즘 같은 경우 이 파급 효과가 팡팡 터질 수 있는 오늘날이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SNS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의 다 뭐 구전으로 그래서 성공하기가 어떻게 됐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밥집 같은 경우. 그래서 전통 있는 밥집 같은 경우 10년, 20년 그렇게 됐지만 요즘 같은 경우 뜨기도 빨리 뜨고 추락도 빨리 합니다. 이런 선들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온다는 거. 그러한 이유 자체가 SNS 때문에 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약간 삐뚤해서. 예.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뭐 목표를 항상 생각해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 목표에 맞게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무엇을 가지고? 대안들을 가지고. 자, 그럼 이 대안들은 왜 대안들이 나왔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파악은 뭐다? 이 문제들은 어셈션 가정이나 이랬을 것이다가 아니라 명확한 뭐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뭘 가지고? 통계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통계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조작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된다. 왜? 근본 자체가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때까지 한 겁니다.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이 좀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막 있죠, 그죠? 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신차들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객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든지 해외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고객들을 대하는 걸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뭐가 된다? 나중에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바른 대안이 아닐 때.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중간관리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사할 때는 굉장히 밑에서 일을 배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 밑에서 그냥 노가다적인 좀 3D 형태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한 2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관리자인 측면으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 이런 중간 관리자에서 이런 시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라?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적인 측면, 자, 이런 모든 부분들, 경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뭘 한다? 인식을 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미래에 제 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take action. 자, 목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액션 플랜이라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자, 사람을 가지고 이제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계획에는 뭐가 들어간다? 수행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 자, 수행하는 과정, 실시가 들어가고요. 계획, 수행, 그 다음에 뭐 점검.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살펴보는 요 세 단계 과정이 돌아간다는 거. 자, 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요런 과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액션 플랜은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자, 담당이 누구냐?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는 거. 자, 책임으로서 실행이 되어야 어떻게 된다? 자, 그래야만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죠? 책임감을 가지고. 자, 그런 부분들 이제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행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결정이고 의견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 6가지가 있는데 잘 알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누가 할 것이냐? 자, 예를 들면 부점장이 할 것이냐? 자, 점장이 할 것이냐? 아니면 밑에 대리가 할 것이냐? 자, 위에 슈퍼바이저가 할 것이냐? 사장이 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자, 목표가 되겠죠. 그죠? 무엇을 할 것이냐? 자, 교육을 할 것이냐? 이해가 되세요? 서비스, 그러면 이 교육은 무엇이냐? 서비스 교육이냐? 자, 그러면 훈련이냐? 이런 부분들. 자, 기술적인 훈련이냐? 자, 어떤 훈련? 햄버거를 만드는 훈련이냐? 스파게티를 만드는 훈련이냐?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할 것이냐? 자, 어디에서? 자, 어디? 교육 장소가 어디냐? 자, 교육 장소가 스테이션. 우리 이제 만약에 뭐 가게가 여러 군데 있으면 어떤 가게에서 할 것이냐? 자, 우리 주방에서 할 것이냐? 자, 주방에서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한가한 시간대 해야 되겠죠. 자, 보통 보면 요즘 같은 경우 어떤 시간이 있나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또 오후 한 2시부터 5시까지는 좀 한가하잖아요. 왜? 식사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대에 언제 그 시간대에 식사를 사람들이 안 할 때 뭐로 활용한다? 교육 시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 준비를 해본다는 거. 자, 근데 왜? 자, 왜? 교육생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교육생을 훈련을 시켜놔야 다음에 바쁜 시간대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자,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누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자, 누가 교육을 시킬 건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주 좋은 계획이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전부 다 100%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델리게이션이라고 위임이 필요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바쁘다 보니까, 점장이 바쁘다 보니까 그 위임을 누구한테 줘요? 부점장 보고 이제 교육을 시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놔놓고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직접 자기가 지시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야, 그거 청소 교육을 시켰으면, 야, 그 교육 잘 됐나? 예, 잘 됐습니다. 이 끝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위에 청소를 시켰잖아요. 그럼 위에 청소 한번 해주세요. 누구누구야 부탁해 라고 청소를 시켰잖아요. 2층 라비를.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청소 다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다 됐나요? 잘했나? 예. 이렇게 대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부점장 보고 저기 올라가서 청소 잘 됐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자기가 시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은 절대로 위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자기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그러면서 뭘 한다? 그러면서 점검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업무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 이 피드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자, 팔로우, 그러니까 점검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자, 우리가 문제에 대한, 자, 사실을 수집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많은 해결책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떠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액션 플랜,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6가지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과 시간과 장비를 들여서 자본을 들여서 실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뭘 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하고, 자,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피드백
피드백. 자,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사람이 실수를 만든다. 자, 매너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실수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결정이 잘못된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과정들을 또 거치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포인트를 집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뭐다? 아까 얘기했던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츄에이션, 상황이 또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자, 상황이 바뀌다 보면 어떤 현상? 자, 우리가 대안을 내었을 때 상황이 또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고 간다면 어떤 현상? 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본다면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how up, 살펴지는 거, go and look. 자, 어떻게 한다? 그냥 리포트만 받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해라. 눈으로 확인을 해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교육을 시켰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서비스 타임이나 아니면 제대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눈으로 직접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라. 자, 이미 내린 의사결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팔로 점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검이 없다면. 아시겠죠? 그러면 발전했겠죠. 자,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결정이나 행동을 또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쓸모없는 거와 맞지 않는 거. 아시겠죠? 자, 쓸모없는 거. 안 해도 될 결정을 해서 또 막 억지로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맞지 않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서 막 엉뚱한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일을 잘 수행할 사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은 사실을 수집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며 어떻게 자원과 노력을 집중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바르게 해내는 것. 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진행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 결과만 막 밀어붙이는 그러한 결과지상주의가 되어버렸는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뭐 인간성이 무시되고 그 다음에 뭐 막말로 뭐 비겁한 사회에 비겁하게 그런 정치권에서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행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 힘든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읽어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강제적인 힘으로 안 하면 너 자를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니한테 이런 인센티브도 있고 이런 게 좋아라는 이런 긍정적인 파워를 가지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여러분들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